21번 보시면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kx 플러스 1 더하기 2고 y는 루트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 빼기 2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쓰죠.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온 기출 문제였는데 기억 원점 대칭이다. 뭐 니은 어쩐다. 디귿 어쩐다. 이렇게 나온 기출 문제였는데 지금 그걸 빼고 이렇게 문제를 두 번 만날 때와 두 번 만나도록 하는 거랑 한 번 만나도록 하는 K 값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돼서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바꾼 함수구나라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이므로 하나는 마일, 2를 꼭지점으로 하고 하나는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한쪽만 그리면 원점 대칭시켜서 바로 그릴 수가 있는데 K가 0보다 작으면 뒤로 밑으로니까 3, 4분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새끼를 원점 대칭시키면 접고 다시 접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굳이 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정하면 원점 대칭인 그래프도 저절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으면 아예 안 만나고요. 그럼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K가 0보다 크면 자, K가 0보다 살짝 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전히 안 만나죠. 오케이? 그러다가 얘가 원점을 뭐 하게 된다면 지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 되면 요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갈 겁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둘이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얘가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 알죠? K 값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만나는 요 새끼가 0,0을 지나간다고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K는 2가 되니까 K가 4일 때 처음으로 둘이 만나기 시작하고 한 번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K가 더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K가 더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씩 만나기 시작하겠죠? 4보다 커지면 그래프가 두 번씩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두 번 만나냐면 얘가 여기를 지나가면 얘도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이때까지만 두 번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얘가 이 밑을 지나가면 얘는 이 위를 지나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또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면 요 새끼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두 번 만나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플러스 46, k는 8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8이고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값은 4고요. 그래서 답은 32 이렇게 됩니다. 이거 30 맞나요? MC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MC 값은 32 이렇게 되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나중에 이과 갔을 때 역함수 얘기 나오면 다 이렇게 풀 건데 11번 풀이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21번 답이 22번에서 있어요. 이상한 거 같은데. 맞죠. 그거야. 순서가 바뀌었더라고. 자, 11번 보시면 F의 역함수가 G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F 합성 GX는 X가 된다. 요게 역함수를 푸는데 시작입니다. 근본이에요. 이게 역함수 푸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할 때도 이렇게 풀 거고 역함수 문제 풀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시작할 겁니다. 둘이 역함수 관계 있으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f2x-5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얘의 역함수는 모르니까 이 fgh, hx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hx를 집어넣으면 hx랑 합성하면 얘 또한 뭐가 될 겁니까? 역함수니까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가 있다는 건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제 끝. 얘가 얘랑 똑같아야 x가 f에 집어넣었을 때 x가 되겠죠. 따라서 hx는 2분의 gx 플러스 5 이렇게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합성해가지고 x가 되더라. 그럼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f랑 g랑 합성하면 x가 되고 f2x-5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걔를 hx라고 넣으면 x 자리에 hx를 넣으면 이것도 x가 됩니다. 근데 f1이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1대1 함수에서는 2 나오는 x값은 1밖에 없는 거죠. x가 나오는 정의역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뭐 하겠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hx를 gx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풀어서 맞춘 사람 없어. 8번 먼저 해줄까? 8번 맞췄네? 잘했네. 저기는 명준이 8번 틀렸어? 네. 하은이도 같이 틀린 거 같아? 하은이 뭐 틀렸어? 풀었는데 틀린 거 13? 14? 명준아 13, 14 맞았어? 두개 다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 네. 없이지가 않네. 또? 15? 맞았어? 네. 맞았네. 16? 틀렸어요. 틀렸어? 16 갑시다.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드릴게요. 어제 얘기했던 건데 16번.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한 거? 제일 짧은 새끼 구하라는 문제.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뭐한 새끼 구하라는 문제. 짧은 새끼 구하라는 문제. 0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엔 이해했나 보자. 여기랑 제일 가까운 점 어떻게 구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교점이 생깁니까? 그러면 누구 말하는 겁니까? 제일 가까운 점은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점,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새끼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새끼랑 만나는 요 점이 제일 뭐하다? 이 두 점이 제일 가깝다. 제일 가깝다. 그래서 종민아 이거 여기가 루트 K고 여기가 루트 K고 여기가 루트 2K다. 까지 썼니? 아니 교점을 그냥 찾았니? 그냥 갖다라 놓고 교점 찾았어?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반지름 구해버렸어? 바로 구했어? 교점 찾아서 풀었어? 안 찾아서 풀었어? 하나 안 찾았어? 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쌤이 요게 중요해서 공식처럼 좀 외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시면 이게 지금 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y는 x 플러스 1. 그럼 x 플러스 1이랑 누구랑 만나는 거 찾으면 됩니까?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고 놓아주시면 넘겨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3이니까 아 k가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냥 3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3 따라서 여기는 루트 6 이렇게 가시면 좀 더 빠르다고. 워낙에 유리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좀 외워서 빨리 풀자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과 제일 가까운 유리함수 위의 점. 이게 유리함수 준킬러 이상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은 유리함수의 K값만 찾아서 루트 K만큼 위로 루트 K만큼만 가면 바로 그게 제일 가까운 점이다. 기억나? 왜 그렇다? 저기서 증명할 게 아니라 x분의 k로 증명하면 쉽다. y는 x분의 k로 이렇게 증명하면 여기서 y는 xy 교점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은 k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나온다. 근데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지금 얘를 평행이동한 게 저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x분의 3이면 여기가 루트 3, 루트 3이고 이게 x분의 5면 이게 루트 5, 루트 5일 거라고. x분의 10이면 루트 10, 루트 10일 거라고. x분의 4가 많이 나오거든요. 2, 2일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걸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k값 여기 이 길이가 변하냐고 평행이동하면 안 변할 거라고. 그래서 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새끼 x좌표 y좌표의 차가 루트 k 루트 k인 걸 기억하시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 못하는 새끼들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또 근해공이 이게 맞아? 라는 생각한다고. 근공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아씨 뭐지? 잘못했나? 이런 생각한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k값만 구한 다음에 이게 루트 3 루트 3 따라서 이게 루트 6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인 원을 지금 가해서 얘기하는구나. 원C가 중심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인 원이 되는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면서 대칭인 두 선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선이랑 요선이고 요선이랑 요선이야. 그랬을 때 기울기가 작은 게 L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L1, 이게 L2가 되고 교점 중 얘를 R과 S라고 했고 RT라고 했냐? RS라고 했냐? RS라고 했고 얘를 R S라고 했고 3, 4분면에서 만나는 요점을 T라고 했습니다. T.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거저 아닙니까? 루트 6 곱하기 루트 6 답은 6. 요거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풀만한 문제예요. 명준이 경우의 수를 잘해? 잘하는 편이
그래? 근데 13번을 맞췄어? 풀어서? 은근히 할만해가지고. 은근히 할 만했어? 5, 6, 7 배워 나면은 야, 5, 6, 7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명준이 물어보는 건데? 5, 6, 7 5가 5로 가고 6이 6으로 가고 7이 7로 가는 걸 이거 했어요. 그거 찾았어? 오, 그 정도면 경험치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5가 5로 가고 6이 6으로 가고 7이 7로 가야겠구나를 아는 게 13번이 제일 어려운데. 자, 13, 저기 말 나온 김에 13번 해봅시다. 13, 14, 15분 답을 맞추네. 자, 13번, 14번. 자, 3, 5, 6, 7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쓰라. 귀찮아하지 말고. 이게 지금 6이래. 5도 이거 성립한데. 이건 10이고. 이게 12래. 이게 14래. 그 다음에 F3은 3이 아니래. 3이 3으로 가면 안 된대. 그 다음에 2랑 4랑 더하면 6대인데. 아, 5대인데. 2랑 4랑 더하면 5대인데. 자, 다음과 같은 6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1, 2, 3, 4, 5, 6, 7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래. 1, 2, 3, 4, 5, 6, 7, 1, 2, 3, 4, 5, 6, 7로 가는 함수 중에 다음 6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래요. 그럼 하은아,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뭐게? 자, 이 6개의 조건 중에서 뭘 먼저 생각할 거게? 경우가 제일 적은 걸 먼저 생각할 겁니다. 경우가 제일 적은 걸. 이게 뭘까요? 얘일까요? 이거 만족시키는 F2랑 F4 값은 몇 개 있나요? 1, 4, 2, 3, 3, 2, 4, 1 4개. 그지? 그럼 저거 먼저 가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태선아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태선아 빨리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조건을 이용하는 게 제일 경우가 적을까요? 그게 핵심이야. 어디서부터 1, 2, 3, 4 위에서부터 하나. 알았어. 1, 2, 3, 4, 5, 6.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할까요? 4 오, 정답. 4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저게 7인 거라 둘 다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어떤 함수 값이 지금 뭐 바뀌어? 이 함수, 야, 이렇게 가든 합성을 하든 함수 값은 무조건 1부터 7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개의 함수 값을 합쳤는데 14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7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럼 FF7도 7이죠. 계속 7로 가니까. 역함수도 7이죠. 그러니까 7, 7이니까 14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 얘 썼어. 그럼 얘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6은 지금 7은 7밖에 못 가니까 저 새끼는 또 6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논리로 5도 5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얘네들을 먼저 이용하셔야 경우를 확 줄여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3 볼까요? 3.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게 저기 3이에요. 3이 3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1 아니면 2 아니면 4겠죠? 3이 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4일 거야. 그러면 3이 1로 가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할까?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이 1로 간다면, 그러면 1이 가는 곳과 3이 역함수 F 인버스 3. F 인버스 3은 3이 3한테 오는 새끼한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1이 3한테 가면 3이 1로 갈 때, 이거 별론데? 다시 3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까? 2, 4가 1, 4로 가냐 2, 3으로 가냐 이걸로 생각을 할까? 1, 4가
저기로 가냐? 그냥 세 가지 다 할까? 뭐가 좋지? 자, 여기가 1 합쳐서 오라고 했으니까 1, 4로 가는 거랑 1대1이라고 했으니까 1, 4. 근데 4, 1도 있고 2, 3도 있고 3, 2도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정합시다. 얘. 2랑 4가 1, 4 이렇게 가는 케이스 먼저 1, 4로 가는 케이스 먼저 해봅시다. 1, 4로 가는 케이스. 그러면 이렇게 가면 3은 3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2로 갑니다. 그러면 3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니까 얘가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그래서 1, 4는 지금처럼 1, 4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1, 4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1, 4. 그럼 3은 3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3이 2로 갑니다. 그러면 3이 2로 가고 2가 4로 가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인버스 3은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됩니다. 인버스 3. 인버스 3. 3이 거꾸로 2한테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밖에 못 가죠.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얘네 2, 4가 1, 4로 가는 케이스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럼 이제 2, 4가 1, 3으로 가는 걸 2, 3으로 가는 걸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센스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봐봐. 야, 어차피 3이 3으로 못 간다면서 그럼 2, 4가 2, 3 해가지고 5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보는 거야. 3이 3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되는 케이스 찾으면 거기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 4가 2가 2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거 요거랑 2가 3으로 가고 4가 2로 가는 거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 이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럼 봐요. 3이 1로 가면 1이 4로 갈 겁니다. 그럼 F 합성 FF3은 3이 1로 가고 1이 4로 가니까 이거 그릴게요. 일단 그려놓고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3이 1로 가고 1이 4로 가니까 여기가 4가 돼요. F 인버스 3 거꾸로 가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럼 얘 3이 1로 가고 1이 4로 가는 거 안 됐으니까 3이 4로 가고 1이 1로 가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F4는 3이 1로 가고 1이 4로 가는 거 내가 했나요?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다르게 써놨구나. 에이씨. 자, 요렇게가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3이 4로 가고 1이 1로 가는 케이스를 찾아보면, 3이 4로 가고 4가 3으로 가면 저게 3이에요. F 인버스 3은 4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면 3이 1로 가고 1이 4로 간다면 두 번 합성하면 4가 되고 3이 거꾸로 가면 2가 됩니다. 지금 이 함수가 답이에요. 이렇게 경우를 삭제해 가면서 이 6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를 먼저 세팅했는지에 따라 모두 만족하는 게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눈치를 요런 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세 개는 픽스예요. 5, 6, 7로 가는 거.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봐야 되고 7로 가고 6으로 가고 5로 간다. 요거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3으로 못 간다고 했으니 여기서 2, 3 아니면 3, 2를 먼저 좀 볼까? 3을 딴 데 보낼 수 있게 2, 3 아니면 3, 2를 먼저 보자 하고 요걸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2가 2로 가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2가 2로 가는 것보다는 2가 3으로 가는 걸 먼저 보고 싶어요. 4가 2로 가고. 왜냐면 합성했을 때 앞으로 그냥 화살표 가면 5, 6, 7처럼 그냥 앞으로 가면 합성해도 계속 자기 자신이라서 그래서 2가 3으로 가고 4가 2로 가는 게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데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황이 막 이렇게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짱 쉬운데 14번은 진짜 쉬운데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그냥 풀리는데 X절편을 하나 못 찾아서 못 풀었을걸. 태선아 X절편 못 찾았지? X절편 못 찾았지? 네. 그지? 그래서 못 풀었어.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공수업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뒤지게 놀아가지고 그런 거지 뭐. 1학기 때 놀아서 지금 고통받는 거지 뭐.
가만히 이렇게 놀아서 여기 인수분해를 못합니까? 야, 얘가 0되는 거 찾으래. 얘가 0되는 거 찾으래. 그럼 이거 일단 이거 꺼지라고 하고. 그거 이렇게 바꿔주면은 보이냐 안 보이냐?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저거 되는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잃어볼록한 이차함수에서 저편이 m이랑 3m 플러스 4구만 이해되냐? 요것만 찾았으면 이 문제 되게 쉽다. 잃어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꼭지점 찾으려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으래.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뭡니까? 그걸 더해서 반 나누면 2의 플러스 2인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만 넣어주세요. Y좌표 찾아야 넓이 구할 거 아닙니까? Y좌표 찾아야 넓이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Y값만 이제 찾아주시면 문제가 그냥 끝납니다. 14번 쉬운 문제예요. 혜선아 14번 쉬운 문제라고. 종현이는 최소값을 못 구했어? 여기 Y값 뭐 나왔는데? 어? 왜 지워? 푼 거 지우지 마. 자, 그래서 Y값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m 플러스 1 x 마이너스 3m 제곱 빼기 4m. 자, 이거 묶을게요. 마이너스로 묶고 x 빼기 2 m 플러스 1 전체 제곱 더하기 4 m 플러스 1 제곱 빼기 3m 제곱 빼기 4m. 그래서 4m 제곱 8m 4m 제곱 3m 제곱 m 제곱 그 다음에 8m 마이너스 4m 더하기 4m 플러스 4 m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및 및 2m 플러스 4 곱하기 m 플러스 2의 제곱 하고 2분의 1 결국 넓이는 m 플러스 2의 세제곱 따라서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2의 세제곱 이 새끼의 최소값. 그럼 하나 약분 치고 이렇게 분배해서 약분하면 m 더하기 n분의 4 더하기 4 이 새끼의 최소값. 최소나 뭐 쓰면 돼? 산술기가 쓰면 되죠.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요 10번, 12번하고 주관식으로 넘어갑시다. 10번, 12번하고 주관식으로. 자, 10번. 10번. 아까 8번에 질문했었는데 8번. 네, 8번, 10번, 12번. 자, 8번 보시면 자,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건 채우는 어떻게 푸는 거게?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부등식을 푸는 건 채우는 어떻게 푸는 거게? 아이, 박태선, 합성함수로 표현된 방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게? FA를 T로 치고 오, 정답. 저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왜 50을 못 넘겨? 8번 맞았어? 아니 저 함수하느라 명제를 열심히 안 해서 명제를 다 틀렸어? 네. 잘했어. 명제 더 정리해야지.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진하게 정리하면 이제 요 파트 집중해서 좀 진하게 정리하고 또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크게 유무리함수랑 함수랑 저거 명제밖에 없어서 유무리함수는 뭐 특별하게 막 빡센 유형이 별로. 그래서 합성함수는 치환하는 거예요, 아저씨. 합성함수 치환하는 거예요.
fx가 x랑 같은 거 찾아봐요. 2x 플러스 6이 이거 fa를 x라고 치환할게요. 2x 플러스 6이 x인 거 찾아봐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6이 x인 거 찾아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이랑 x가 6인 거 나왔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 그럼 fa가 6인 거랑 마이너스 6인 거 찾아봐요.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a를 넣으면 2a 플러스 6이 6이거나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아래다가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36이 6 아니면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래서 a는 0.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구한 a가 범위에 맞는지는 보셔야 돼. 지금 이거는 지금 a가 3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는 a가 3 이상일 때만 보는 거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게 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 넘어가면 30이니까 5, 6이네 5, 6 마이너스 5, 6 되고 마이너스 6은 40인데 허금 가져요. 치환 합성함수로 표현된 강도등식은 치환. 자 10번 10번은 뭘 하면 좋으냐면 10번은 여집합을 요 생각만 좀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자 P이면 Q다. 내가 당연히 배우는 납Q면 납P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P면 Q다. 요 새끼의 대우는 납Q면 P예요. 그 다음에 나다리면 P다. 요 새끼의 대우는 납P면 R이에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PQR을 그려서 기억력 디귿 미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태선아, P면 Q이다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하는 게 좋니? 낫Q면 낫P다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니? 그렇지. P가 Q에 들어갑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줄 봐봐. not P면 Q가 더 편하니? not Q면 P가 더 편하니? 두 번째 줄이요. 왼쪽 걸로 할까 오른쪽 걸로 할까? 뭐 둘 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왼쪽이요. 왼쪽 걸로 해볼게. not P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Q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Q에 포함되어야 된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Q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Q의 여집합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Q의 여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아.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풀었어요. 풀었어. 맞았어? 네. 잘했네. 잘했네.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 Q가 쓱 지우고 이게 전체 집합이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Q의 여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Q가 전체라는 소리예요. 이만큼 이게 지금 전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 조건 볼게요. 왼쪽 쓸까요? 오른쪽 쓸까요? 왼쪽 쓸까요? 오른쪽 쓸까요? 오른쪽이요. 네, 왼쪽 써요. P 있잖아요. 알았어. 왼쪽 낫P가 아래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낫P가 아래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아니 별로야. R 그리기가 어려워. 왼쪽 거 써요. 아래 여집합이 P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첫 번째 Q에서 이게 Q야. 이게 전체인 Q. Q에서 P를 빼. 그럼 요 도나트지. 요 도나트. 요 부분이지. 이게 아래한테 포함된대. 맞아 틀려. Q가요. 아니 문제에서 Q에서 P를 뺀 게 이 새끼야 기억. Q에서 P를 뺀 요 부분, 이 바퀴 부분이, 이 동그라미, 이 도너츠 부분이 아래, R도 도너츠긴 도너츠인데 저 요 아래 여집합을 뺀 게 R이잖아. 아래 포함이 되냐고. 그래 기억차. P에서 R 빼면, P에서 R 빼면 P에서 R을 빼. P에서 R 요만큼을 빼. 그럼 남는 건 요거지 요거. 네. 아래 여집합이래. 네. 맞죠? 세훈아, Q에서 아래 여집합을 빼래. Q가 전체야? 아래 여집합을 빼면 이 바깥쪽이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에서 아래 여집합을 뺀 거니까 R이 됩니다. 디귿? 참.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보래요. R에서 R이 이겁니다. P의 여집합 요거죠. 요 바꿔줘. 빼면 요만큼 남죠. 요만큼. 근데 안 남는데요. 거짓말 리얼. 그 다음에 R과 P의 교집합을 찾아주세요. R 여기 P 요거 교집합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요 부분이 Q에 포함된다. Q는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이해됩니까? 그드르무. 근데 니은이 맞지 않나요? 미음? 니은이. 미음 맞았다고 했는데 내가? 아, 네. 지금 저런 했을 때 그림에서 하는 게 더 궁금해요. 야, 당연히 명제는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명제는 전부 다 그게 제일 좋아요. 12번 이거 명제 내용보다 자꾸 내가 쌤이 조건이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봐봐 12번 가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2, 4, 6, 8 이렇게 가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62 이렇게 가는 집합이 있어요. 포함되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누구를 먹어? 왼쪽이 오른쪽을 먹으니까 무슨 집합 무슨 조건이야? 쳐맞으면 피난다고요. 나는 누구이기 위한 맞으면 얘가 주체야. 맞으면 피난다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나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나 조건 볼게요. 나 벤다로 그려주시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A 교비가 A래요. 야, 여기만 A래요. 여기만 A. 그럼 이거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만 A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없고 여기가 지금 A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고 오른쪽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필중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 XY가 절대값 XY. 자, 다 XY가 절대값 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게 그냥 나온다는 소리니까 절대값이 0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 보세요. XY가 0 이상이면 풀 XY 수소상 쓸게요. 풀풀이어도 되고요. 마마여도 되고요. 풀 0이어도 되고요. 0 마여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XY가 될 수 있는 원소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풀풀만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얘한테 포함되고 얘가 얘한테 포함되지는 않죠.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겁니다. 이해돼? 진리집합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진리집합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B와 C가 이렇게 있으면 A가 B한테도 포함되면서 C한테도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른쪽은 A가 B 합 C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A가 여기서도 됩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여기 써도 됩니다. 세 번째 경우 여기 써도 됩니다. 네 번째 경우 이렇게 걸려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 가지 경우의 상황이 존재하고 원소로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고 얘는 얘한테 포함이 안 되니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상황이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라주라. 이해됩니까? 상황이 이해가 돼. 얘는 벤다가 모양이 4개가 나와. 내가 지금 하나로 그려서 그렇지.
가능하면 된다 모양이 4개 나오고 얘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하나가 4개를 먹지. 한 4개가 하나짜리 먹잖아.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충분인데 필요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 보시면 P는 공집합이네요. 허근가지니까요. 문제에서 XY는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실근만 X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실근 같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게 근이네요.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조건이 나오면 진리집합이 어떤 상황인지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고 당연히 캐치 처음부터 하기 어려우니까 시너지 같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진리집합의 조건에 진리집합이 명확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되게 빡세죠. 자, NA가 N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개수만입니다. 개수만. 그래서 얘가 1만 갔는데 얘는 2, 3 가져요. 그럼 왼쪽 만족시키죠? 근데 오른쪽 만족시킵니까? 포함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만족해요, 안 해요? A집합이 이거고 B집합이 이거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왼쪽은 되지만 오른쪽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판례가 있으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요거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거는 또 참이죠. A가 B에 포함된다면 개수가 당연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포함되는 게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는 게 포함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 야, 둘이 뺐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러면 개수가 똑같아야 된대. 자, 뺐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A가 1이고 B가 1이면 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개수가 오른쪽은 똑같아야 된대요. 자, 왼쪽을 만족시키지만 오른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판례를 하나 찾았네요. 뺐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개수가 다른 거.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둘이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죠? A에서 B 빼면 1 남죠? 그러면 이거였는데 왼쪽은 안 되는 거 또 찾았죠? 그래서 이거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4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A 보시면 A가 B의 여집합이면 A가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깥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A 합 집합 B가 전체 집합인 거 맞나요? 이거면 A 합 B가 전체 집합이라고 말하면 맞나요? 이거일 때 이거 되는 건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A 합 집합 B가 전체 집합인 상황이 저것만 있습니까? A가 요만큼 있고 B가 요만큼 있어도 합치면 전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시키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쉬우니까 풀어드릴게요. 17번. 17번 왜? 틀린 사람? 14. 2, 3, 4, 5. 2, 3, 4, 5. 어? 3밖에 안 나왔어요? 네. 3밖에 안 나왔어요? 3밖에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죠? 4만 나와도 안 나오네요. 그냥 자, 정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합. 자, 보세요. 어떤이잖아. 어떤 X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어떤 X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 여기에 속하는 어떤 X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태선아, 뭐든 아니고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2를 넘어갈 때부터 어떤이 생기겠지. 이해돼? 네. 그럼 K값이 커지면 이게 진짜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맨 마지막에 요럴 때 끝나겠지. 그래서 K-K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은 때까지 되겠지. 4가 되면 될까요?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4 되면요? 하나는 4, 2, 하나는 4초간데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초가 6 미만 2, 3, 4, 5. 어려워? 강동주야? 뭐가 어려운데 그러고? 여기서 어떤? 어떤을 안 보고 그냥 식을 세워가지고 모든 이어도 쉽게요. 3 아니야. 모든이면 아예 될 수 있는 정수가 없구만. 할수 없다고. 3이면 1부터 4까지잖아. 1부터 4까지가 2, 4 안에 모두 들어가냐? 지금 얘 길이가 얘 길이가 3보다 크단데 얘는 지금 2칸이고 밑에 건 2칸이고 위에 건 3칸인데 3칸이 2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모든이라고 읽으면 답이 없음이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아예 잘못 보네. 핑계대지 말고 야 어떤 실수 x니까 2하고 4 사이에 어떤 실수 x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 하얀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이거는 k 값이 커짐에 따라 구간이 이런 식으로 그냥 커지는 거야. 색깔짜리가 k가 변함에 따라 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표현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이 2보다 살짝 클 때가 제일 작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k-2가 4보다 살짝 작을 때가 제일 큰 상황이야. 그 다음부터는 왼쪽 오른쪽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9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엄청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여전히 어렵나요? 틀리처럼. 고쳤어요. 자, 채훈아, 종현아, 봐봐. f라는 함수에 먼저 집어넣고 나온 값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넣는 거래. 오케이? 그럼 이제 종현이가 야 f 한번 봐봐. f라는 함수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을 때랑 2하고 4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을 때랑 규칙이 다르지.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 y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f에 0부터 2까지 집어넣으면 y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F형이 얼마야, 이 새끼야? F형이 얼마야? F라는 함수 X가 0일 때 Y값 얼마냐고. 0, 그치? F2 얼마야? 그래, 0하고 0부터 2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종현아 y값은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돼? 세훈아 2부터 4까지를 f에 집어넣으면 y값은 뭐부터 뭐까지 나옵니까? 똑같이 2일 때 얼마야? 4부터 나오지. 이걸 똑같이 나와. 4부터 나오고 맨 마지막에 0이 나오지. 오케이? 이걸 세훈아 다시 어느 함수에 집어넣으래? g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래. g라는 함수에 0부터 4까지 넣어봐봐.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기겠냐? 0부터 4까지를 넣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 이해돼? 진짜 돼? 4부터 0까지를 집어넣으래. 4를 먼저 넣으라고 했으니까 4에서의 값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0에서의 값이 이렇게 나오래.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럼 이제 마지막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합성함수는 요게 정의역이고 요 새끼가 함수값입니다. 요게 정의역이고 요 새끼가 함수값이에요. 따라서 0부터 2까지 x가 0부터 2까지일 때 여기 2까지일 때 요 그래프를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정의역이 달라져서 구간이 달라집니다.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 그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2부터 4까지는 3이 중간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끼워 넣어주시면 되고 이게 다예요.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겠어? 진짜 이해돼? 돼? 너네도 신혼지 합성함수 안 풀었어? 그래프 그리는 거? 안 풀었지? 네. 안 풀었으니까 없겠지. 김종현 합성함수 그래프 보면서 안 풀었어 저기 시너지?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거
이거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겁나 무조건 나온다고 우리 함수에서 직선의 위치관계.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고 하면 y는 x를 위해서 만나겠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요 새끼랑 x가 두 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요 새끼랑 x가 두 번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규항이면 왼쪽에 있으면 곡선이 움직이는 거고 a 값이 변함에 따라 꼭지점의 y좌표가 달라지니까 그게 쉬우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곡선은 가만히 있고 직선이 움직이는 거라 규항이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곡선 냅두고 직선을 움직이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너네 계속 쳐줄 때 나는 이거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제발 좀 다음번에 나오면 맞추라고 개 열심히 설명한 게 요거였는데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만 직선과 무리함수의 위치관계의 기준은 딱 두 개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누구랑 누구였어요? 한별식이 0이 한별식이 0일 때 다시 말하면 접할 때와 그 다음에 x절편이 3분의 꼭지점 지나갈 때 얘가 x절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보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어제 명준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왜 안 들었어? 어제 이해 못했어? 20번 맞았어? 아니요. 왜 틀렸어? 아예 안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 그래서 접할 때는 판별식 이거 제곱해서 판별식이 0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꼭지점 지나갈 때는 이 새끼가 3분의 5,0 지나갈 때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럼 두 번 만나는 애새끼들 중에 원 만들면 제일 큰 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야, 두 번 만나는 게 여기가 제일 큰 거 보이냐? 두 번 만나는 건 요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잖아. 그럼 맨 마지막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거 보여? 이렇게 원이 돼야 원 넓이가 제일 커지겠구나라는 생각 들어? 그럼 결국 꼭지점 지나갈 때 여기에 잡고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지. 갖고 할 수 있겠어? 시원아 이해 돼? 안 돼? 말해봐. 이 사이에 있는 게 도대체 뭐였어요? 어? D는 0이랑 그 3분의 5,0랑 겹치는 선 사이에 있는 셈이 선 따로 그리는 거. 어. 그 뭐, 봐봐. 3분의 5,0을 지나가는 A가 있을 거야. 네. 판별식 0이 되게 해주는 A가 있을 거야. 네. 그럼 그 새끼와 그 새끼 사이에 있어야 사이를 지나가야 두 번 만난다고. 근데 여기는 3분의 5,0일 때 A는 돼도 돼 안 돼? 두 번 만나는 거야? 아니야? 만나는 거니까 돼도 돼. 그래서 등호를 넣어. 근데 판별식이 0일 때 A는 두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야? 한 번만.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럼 거기는 등호를 빼줘.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네. 22번. 22번 시너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푸시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서 제발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면 돼. 정민아 합 주고 역수의 합 최소 물어보면 어떻게 푸는 거야? 곱해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합 주고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곱해서 풀 거야. 끝. 합과 역수의 합을 곱해서 풀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풀 거야.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전체 넓이가 26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AM을 X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CN을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가 밑에 삼각형의 넓이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Y가 위에 삼각형의 넓이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26이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합을 줬어. 합. 어떻게? X 플러스 Y가 4분의 26, 2분의 13이라는 걸 이렇게 준 거야. 그래 놓고 뭐의 최소값을 구하래? X분의 9 더하기 C9, Y분의 4, X분의 9 더하기 Y분의 4. 요 새끼의 최소값을 구하래. 합을 주고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둘이 곱해서 푸는 거야. 하나, 둘이 곱하면 끝나. 얘네들이 곱할 거야. 여기에 X 플러스 Y를 곱할 거야. 근데 X 플러스 Y가 1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2분의 13이라며. 근데 원래 값은 이거잖아. 거기에 2분의 13을 곱했지. 그럼 원래 값이랑 변하지 않으려면
13분의 1을 한번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러면 요거나 같은 값이야. 이해돼? 역수합 곱할 때. 그래서 how ax 플러스 by를 k라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역수합 x분의 m 더하기 y분의 n의 최소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곱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ax 플러스 by랑 x분의 m이랑 y분의 n을 곱하되 k분의 1을 앞에 붙여주셔야 되겠지. 요래야 요 새끼가 요 새끼랑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 좀 이러고 진짜 끝나는 거 맞나요? 봐봐 이거 9 4 y분의 4x x분의 9y. 야 이거는 진짜 어떤 새끼도 못 푸는 거 거의. 야 이것도 못 푸는, 이것도 산술기야 못 푸는 새끼들은 진짜 사람 새끼 아니지. 이건 알지. 이것도 36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야? 12잖아. 그럼 얘가 6 될 때가 최소값인 거야. 4x가 6y랑 똑같을 때가 최소값인 거야. 4x가 6y랑 똑같은 게 최소값이니까 지금 여기가 4x, 여기가 4y니까 이게 지금 6y 될 때가 최소값인 거라고. 그래서 10y가 26일 때 해가지고 y 구하고 x도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새 시험지에다가 다시 풀어서 검사 맞고 가. 새 시험